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혹시 면접에서 실패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뭐 그럴 때 항상 귀하는 되게 뛰어나지만 우리 회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듣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뛰어난데 그럼 뽑아줘야 되는데, 뭔가 나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한 말들이나 답변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면접관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행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을 남겨보시면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보니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뭐 A라고 하는 친구는 보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 원 자금 마련해 가지고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부모님의 첫 해외 여행을 보내드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A와 B 둘 중에 어떠한 답변이 좀 더 매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네, 뭐 한 3초 정도 지났는데 답변해 보시죠. 네, 정답은 여러분들 A라고 생각하시나요? B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의도한 부분에 합당한 답변은 B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둘 다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행복했던 경험은 일종의 좀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뭔가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건데, A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에게 행복의 기준이 있죠. 나는 내가 좋고 내가 즐거웠던 기억이 가장 행복해. B라고 하는 친구는 뭐 효도화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부모님의 첫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대요. 착한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친구가 좀 이타적이죠. 이타적인 친구는 어떤 조직에서도 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은 나의 중심을 두지 말고 우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경험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A에 해당되는 답변이지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되게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때 행복했다라고 하게 되면 B의 답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답변을 세팅해야 되는 거죠. 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 틀렸다고 답이 맞추면 되니까.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A나 B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3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A, B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취미 활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뭐 일종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괜찮은 답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는 거죠, 답변이. 아, 그래, 너 운동하는구나, 너 산책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끝나게 되죠. 물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안 좋은 건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고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는 여러분들 취업할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스트레스 풀라고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상을 보는 이런 어떤 좀 뭔가 활동적이지 못한 취미 활동을 취미 생활로 얘기하는 것은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답변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스트레스 질문하니까 내가 운동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얘기해야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마감일이 있는 일과 마감일이 없는 일을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마감일이 있는 일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일에 대한 결과와 성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과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같이 어필하는 답변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만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화된 답변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카우트제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졌네요. 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인데 여러분들이 답변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은지.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은 B라고 답변하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B가 맞아요. 네, 당연히 뭐 스카우트제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뭔가 대부분 안 간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면접관은 꼬리질문 하겠죠. 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안 갈 거다. 근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연봉 2배 준다고 하고 임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뭐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의 의도는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더 좋은 조건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도 안 갈 겁니다. 뭐 이런 조건도 안 갈 거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저는 뭐 이 회사가 저에게 더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충성도를 어필하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우리 이 회사가 잘 부합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이렇게 걱정하는 척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물론 스카우트제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나의 감정적인 소외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어떤 그 기준을 떠나서 좀 더 제가 더 목표에 부합하고 제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저에게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답변이 바로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A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지 B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지. 네, 정답은 그렇죠. 뭔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말씀하시긴 해야 돼요. A가 더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의 대상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준다? 되게 뭔가 센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B로 갔다가 A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유형을 뭐 정해놓고 있는 건 없어서 뭔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잘 안 맞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좀 부정적으로 항상 일관하는 사람이 잘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면접관이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상사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꼬리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 네, 저는 어느 조직이든 제가 원하는 사람과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사와도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는 좀 안 맞는 사람을 피하기도 했었지만 안 맞는 사람의 좀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좀 노력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찾기 노력함으로써 좀 더 좋은 관계로 형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 저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상사의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들을 바라볼 수도 노력하는 것이 후배 사원으로서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이것도 또 이렇게 살짝 거짓말하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식의 유형의 질문들은 항상 인정하기, 칭찬하기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에요. 힘들었던 경험 물어보면서 나한테 분석력을 알아보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나의 역량을 어필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 힘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끈기와 열정과 의지와 또 이런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도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 많이 어필하셔야 되는데, 힘들었던 경험 물어봐도 자꾸 분석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이 잘못 나오게 되면 경험은 실컷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면접관이 원하는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사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상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A라고 생각하시는지 B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사님께서는 저보다 업무 노하우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B.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 의견 좀 더 보완하여 상사에게 제시하겠습니다. B. 여러분들 생각은? 제 생각은 B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상사 의견을 따라가는 것들은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사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상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시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사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시한 의견이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저는 저의 부족한 의견을 좀 더 보완해서 상사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님께서 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때는 일단 상사 의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따라가 보면서 제가 무엇을 놓쳤 부분이 있는지, 또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배움의 과정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상사니까 따라가고 상사니까 맞춰가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의 관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상사는 저보다 더 노하우가 많으시니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잘못 답변하고 있는 거죠. 자, 공연장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만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A.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B. 괜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러면 공연장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서우신 분이다. 그러면 양보할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심스럽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할머님이다. 그럼 양보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뭐 단호하게? 네, 할머님은 양보해야 되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든 윤리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할머니 뭐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러한 질문의 답변에서는 내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뒤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윤리에 대해서는 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답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윤리는 일관성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7가지 정도의 답변을 말해봤는데, 자, 7개 다 맞췄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성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이상 맞췄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친구가 많을 정도로 인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 면접에 가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3개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합격선은 5개 이상. 그죠? 1개 맞았다.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겁니다. 인성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고민과 답변 노트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7개 정도 해봤는데 이것은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이런 영상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이 좀 더 퀄리티 높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합격하세요.